이번에는 색을 이제 응용한 사람들이다. 맥스웰까지는 색의 원리를 깨닫고 전기학자, 말하자면 물리학자, 의사, 화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죠? 그리고 철학가도 있었고, 빛이 눈에서 나가서 더듬는다는 철학자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최초로 합성 염료를 만듭니다. 천연 염료만 있던 세상에 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화학 물질을 섞어가지고 염료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 사람 퍼킨입니다. 퍼킨은 원래 지도교수가 토마스 홀이에요. 이 토마스 홀이라는 지도교수는 말하자면 영국 군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하는데 말라리아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퀴넨이라고 그러죠. 그 약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조수였던 퍼킨이 온도를 잘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귀하던 울트라마린 비슷한 보라색이 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퀴넨에 만들어 봐야 돈도 안 되고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고 형네 작업실 밑에 몰래 작업실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비법 있죠. 잘못 만든 퀴닌을 그거를 거기서 만들고 발명 특허까지 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울트라마린은 정말 금값보다 비싼 걸 수입했는데 이 친구는 밤에 그냥 18살 나이에 그걸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금방 부자가 됐겠어요. 나중에는 영국 여왕한테 표창도 받습니다. 상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걸 만들어냈으니까요. 값싸게. 그래가지고 최초로 인공 염료를 만들었다. 그것도 제일 귀한 색인데 그 색이 모브라고 합니다. MAUVE. 모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 상식을 알려드리면 안료하고 염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안료는 물체가 있으면 겉을 덮어갖고 색을 내는 겁니다. 페인트처럼 덧칠하는 거죠. 염료는 스며들어갖고 색을 내는 겁니다. 섬유처럼. 안료와 염료를 분명하게 이렇게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염료는 물에 잘 녹고 안료는 녹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로 있고 굳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신 요것들은 지금 이게 페인트 통에 있는 거는 주로 안료를 얘기하고 여기 섬유에 물들어 있는 거는 염료를 얘기하는 거죠. 퍼킨이 발견한 건 바로 이 염료입니다. 그러니까 염료로 쓰는데 물론 안료로도 씁니다. 그걸 갖다가 용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특성을 하는 거죠. 색을 만드는 거는 컬러런트라고 해서 이제 원래 색이고 중간에 베이스 전색제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달라지게 되면 특성이 돼가지고 페인트도 되고 염료도 됩니다. 수성도 되고 유성도 되고. 예. 그렇게 다 쓸 수 있는 컬러런트 원료가 있고 어떤 건 또 부분적으로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게 다릅니다. 자, 인공 염료인 모브라고 그랬죠. 색 이름은 모베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닐른하고 중크롬산 칼륨 이걸 섞어가지고 알코올과랑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퀴닌을 치료제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잘못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거고 밑에가 구조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기계 설비가 보일 텐데요. 저 기계 설비가 바로 작업실에다가 설치했던 것. 퍼킨 형제가 밑에 제가 해놓은 게 인공 염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한 공장 내부입니다. 형하고 그러니까 교수가 설득을 했죠. 왜 안 했겠어요. 퍼킨아 그러지 말고 우리 병사를 위해서 퀴닌의 약을 만들지 않겠니? 사부님 죄송하옵니다. 소인은 일단 만들어서 머니를 좀 벌겠사옵니다. 그러고 나갑니다. 물론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최초로 인공염료를 발견한 건 대단한 건데 퀴닌으로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일을 했다는 건 물론 이제 토마스 홀 교수가 계시니까 선생님이 그건 계속하세요 이랬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빅토리아 여왕 나폴레옹 3세로부터 대단한 걸로 해서 이제 그분들도 그걸 입었어요. 실제로 귀하니까. 근데 야 인공염료로 입어도 색깔 이쁘구만 이렇게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큰 성공을 합니다. 다음에는 오스트발트입니다. 질산 연구로 인해 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스트발트. 우리가 색칠 연구를 하게 되면 꼭 만나는 사람이 오스트발트입니다. 색채 표준을 만들었고요. 화학자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죠. 그래서 연구도 많이 했고 나중에 먼셀이 이제 본인보다 몇 살이 좀 아래예요. 젊은 사람이지만 먼셀의 색을 보고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 옛날 학자들은 대단해요. 요즘처럼 난 몰라 저 사람 내가 그냥 개발한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그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선생님의 이론을 보고 깨달았고 그분한테 참 고맙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합니다. 이 오스트발트는 그래갖고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괴테의 보색의 원리하고 에발트 헤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심리보색을 중시했던 분입니다. 물체색이 뭐가 있든 태양광에 뭐가 들어있든 중요하지만 사람 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진짜로 저 색을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냥 물체색보다는 사람 눈에 어떻게 들어와서 뇌에 전달돼서 그 색을 인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반대색의 원리 YBRG라고 합니다. YBRG. 그러니까 그게 현대에 와서는 L스타, A스타, B스타의 색채계가 됩니다. 지금 어도비 포토샵 같은 걸 열면 팔레트가 보일 거예요. 컬러 팔레트. 그게 바로 L스타, A스타, B스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L스타, A스타, B스타랑은 조금 다른 LAB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나 배열은 똑같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만들게 된 원리가 에발트 헤링의 원리고 그거를 응용해서 처음으로 색상원을 만든 건 오스트발트입니다. 근데 화학자처럼 만들어가지고 변칙이 없고 딱딱 떨어지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발트 색채계는 현실적으로 페인트나 물감으로 만들 수가 없고 이론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나 컬러 하모니 매뉴얼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알료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엔 먼셀입니다. 우리 색채 배우기만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먼셀입니다. 먼셀은 그 오스트발트하고는 좀 다른 이론입니다. 오스트발트는 에발트 헤링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직선적으로 강제로 배열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에발트 헤링의 원리와 오스트발트의 원리는 나중에 NCS, 스웨덴 색채계입니다. NCS 그러면 국가교육 표준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고 스웨덴의 색채 표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세계에서. 나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표준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NCS입니다. 아마 스웨덴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특정하게 몇몇 학교에서 한두 학교에서 너무 밀어갖고 그렇게 된 건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표준은 지금부터 얘기할 먼셀입니다. 세계의 표준입니다. 근데 먼셀이 너무 표준이고 빤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NCS를 본 것 같은데 원리는 먼셀은 뉴턴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거고 NCS는 에발트 헤링과 오스트발트의 이론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발전시킨 거고 먼셀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발달을 시킨 겁니다. 자, 먼셀은 미국에 있는 미술 교사입니다. 학생들한테 이 색을 어떻게 사용해라를 전달하기 위해서 색채의 체계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스만의 원리를 보면 색이 뭘로 변했을 때 그라스만 중요한 사람이었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라스만이 사람한테 수십 사람, 수백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색상, 빨강하고 노랑이 달라졌을 때 달라졌다고 그러더라. 명도, 어둡고 밝아지니까 색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 채도, 회색이 선명한 색이 되니까 달라졌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사람은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졌다고 느끼더라. 라고 이 그라스만이 최초로 삼속성에 대한 이론을 발표합니다. 사람은 삼속성이 변했을 때 변했다고 그래. 그거를 중시하게 깨닫고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먼셀입니다. 그래서 근데 먼셀의 색상의 원리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룽게도 나오는데 색 입체죠. 색 지구라고 합니다. 룽게 거는. 먼셀도 색은 입체로 생겼어. 단순하게 표면으로 생긴 종이짝이 아니고 이 지구처럼 생긴 데 안에 톤도 있고 명도도 있고 색상의 변화도 있어. 근데 색상은 뺑 둘러있는 제일 넓은 면적이고 위아래의 변화는 어둡고 밝고의 변화고 중심점에서 바깥에까지는 채도의 변화야.
이것처럼 지구의 원리와 같이 생겼어 라고 깨닫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스트발트처럼 강제로 나누는 게 아니고 먼셀은 수십 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색상의 10단계 중에 한 단계를 바꿨단다. 이 한 단계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하고 느낌이 같냐? 변한 정도가 같습니다. 한 단계예요. 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하고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단계가 같아 보이니? 아니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좀 줄입니다. 그러면 둘이 이제 느낌이 변한 양이 같냐? 같습니다. 그럼 한 단계.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차이를 시각적인 등보 관계라고 합니다. 시각적 등보성을 중심으로 만든 게 먼셀이고, 오스트발트는 처음부터 원색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무채색과 흰색의 거리를 등간격으로 쪼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릅니다. 원칙이. 정해놓고 자른 거와 사람을 앉혀놓고 한 단계 한 단계 변할 때마다 단계를 늘린 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스트발트는 1000년이 지나도 맨 끝에 있는 원색은 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정해놓고 자른 거라. 그래서 이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먼셀은 만들 때마다 원색이 나오게 되면 늘어납니다. 최초의 먼셀이 나올 때는 채도가 10이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10을 나눠놓고 이제 만든 거니까. 근데 안료가 발달했어요. 그동안 100년이 넘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11단계, 12단계, 13단계 원색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16단계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셀이 있던 시절에는 좀 탁색이었겠죠. 그렇게 원색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질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16단계까지 늘어났습니다. 원리가 다르죠. 사람 중심의 그런 원리로 만들었던 게 먼셀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색채학자라고 부르죠. 오른쪽이 그 먼셀이 처음에 고안했던 색채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먼셀의 색표계는, 색채계는 칼라출이라고 합니다. 나무같이는 안 생겼지만 여기 영문으로도 여기 보시면 여기 칼라출이라고 써있죠. 색채 나무입니다. 뭐냐면 나무가 풍성하게 있는데 나뭇가지가 열린 거와 원리가 같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색 입체라고 그러는데 오리지널 그 먼셀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예, 이것처럼 저기 오른쪽에 보면 더 칼라 추이 그래갖고 그 밑에 그림 그리고 있는 먼셀 보이세요? 예, 본인은 화가입니다.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파란색은 사람들이 느끼는 단계가 적어. 그래서 줄였습니다. 빨간색은 사람들이 보이는 단계가 많아. 늘렸습니다. 뭐예요? 바로 사람이 느끼는 대로 단계를 설정했다는 걸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먼셀은 색상을 넘길 때마다 분포하고 깊이하고 채도가 다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생맹검사를 고안한 군인입니다. 전쟁 때 병사들이 분명히 빨간 신호, 파란 신호를 보내고 노란 신호하고 빨간 신호를 보냈는데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럴까? 몇몇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색상을 구분 못하는 생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이, 그러니까 왕실에서 명령을 합니다. 이시아라는 그 당시에 안과 의사였어요. 명령을 합니다. 도대체 저 원리가 뭔지 알아내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갖고 색상이 구분하기, 그러니까 색상이죠 그때는. 흉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시키지 말고 다른 업무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시아라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갖고 처음엔 히라가나 글자를 모양으로 해서 그 색깔을 섞어가지고 만들면서 원리를 깨닫는데 에발트 헤링의 원리를 많이 깨닫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과 의사였으니까 눈에 대해서 추상체, 간상체의 원리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발트 헤링의 원리로 정록, 황청,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그 표를 만듭니다. 검사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명과 색약의 구분하는 표를 만드는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3개의 줄이 있고 밑에 회색 가운데 글자가 써 있는데 저 글자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면 빨주노초, 파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다 봅니다. 그러나 생맹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있던 빨주노초, 파보를 노랑하고 파랑밖에 못 보거나 빨강하고 파랑밖에 못 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숫자가 써 있는데 숫자 읽어지세요? 이 숫자 뭘 읽으면 큰일 납니다. 색약이나 생명입니다. 예. 37, 49, 56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가 안 좋으면 좀 흐리게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막 울거나 후회하지 마세요. 모니터가 흐리거나 그러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상자 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써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시아라. 저건 이제 좀 전에 본 건 미국에서 나중에 안과 학회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시아라가 처음에 만든 겁니다. 74로 보이시죠? 예, 요거는요. 2로 보이세요? 예, 보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천석 박사가 돌아가셨지만 비슷하게 이시아라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나라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시아라나 한천석 박사나 만든 원리는 같아요. 생명인 사람을 골라내갖고 해고를 시키거나 뽑지 말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색상을 특히 구분하는데 좀 약하니 다른 업무를 시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분들이 만든 취지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되게 인간적이었던 분들이지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명이니까 취업시키지 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이시아라는 오히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은퇴한 군인이 돼갖고는 무료 진료소를 만들어갖고 사람들한테 무료 진료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분들이 그 병원에다가 오면서 그냥 동전을 갖다가 쌓아놔갖고 이게 무덤만큼 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인간적이었던 분들이니까 생명검사를 해갖고 나를 자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 달톤이라는 사람이 문학가잖아요. 근데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달토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렇지만 위대한 예술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 스펜서예요. 이제 색이 거의 끝으로 옵니다. 이제 색지학자들이. 문 스펜서는 배색의 원리인데 문 교수가 배색의 원리를 만든 이유는 MIT 공과대학의 전기공학과 교수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배색을 느꼈을 때 찌리릿하고 뇌에 전달되는 파장하고 보기 싫은 배색을 느꼈을 때 찌리릿 가는 파장이 다르다는 걸 안 겁니다. 전기 파장이죠. 그래갖고 시각 약자나 시각 장애인한테 똑같은 전기파를 흘려주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 것이다라는 전제 가설 하에 바로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움의 정도와 아름답지 않음의 정도를 이제 수치로 시켰고, 물론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점수를 매기게 만든 거죠. 선호도에 따라. 대단히 그 정교합니다.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이 느꼈던 아름다운 것만큼을 전기 자극으로 느끼게 해주면 시각장애인들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아주 그거 어때요? 이시아라도 그러고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면 복잡한 그래프가 보일 텐데요. 비밀이 여기에 이 세 그래프에 다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제일 아름다운 건 맨 위에 그 칼라 이제 쭉 이렇게 해서 하모니가 있는데 명도 대비일 때가 제일 좋고 대비일 때가 예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색 차이 채도 대비 크로마죠. 크로마 채도 대비일 때는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채도 대비 갖고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명도 대비일 때는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밑에 색상 대비일 때는 채도 대비와 명도 대비의 중간쯤 나옵니다.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명도가 분명하게 대비가 될 때가 사람들은 편안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채도 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탁하고 선명한 색 갖고 요 차이로 하려고 그러면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사람은. 색상일 때는 그 두 개의 중간 정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2.0점이 만점입니다. 마이너스 점수도 있어요. 요거는 모든 책에 이 계산법이 있으니까 여기선 빼고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색상하고 크로마. 색상하고 채도는 같은데 명도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2.0점이 나옵니다. 만점이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온톤 배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명도 차이를 줘갖고 만든 배색, 온톤 배색. 그 중에서도 채도가 낮은 배색.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물이나 조각품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럴 때는 채도가 굉장히 낮은데 명도 대비가 이루어진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예, 쭉 나와 있고 반면에
명도는 비슷한데 채도하고 색상만 변화를 주려고 애를 써요. 맨 꼴찌를 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불쾌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 문 교수께서 스펜서는 부인입니다. 조교였다가 부인이 됐다고 그래요. 예, 이 분이 그 시각장애인들한테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전기파를 깨닫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음에 끝으로 소개할 분이 파버 비렌이라는 분입니다. 예일대학 교수고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색채학자입니다. 그래서 조화론을 만든 분인데 그 맨 처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사막에서 전쟁을 했는데 독일군은 모래색의 옷을 입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연합군 측, 미군이나 몇 군데 측은 파란색의 멋진 군복을 입고 전쟁했습니다. 너무 눈에 잘 띄어요. 참패를 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막의 색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카키색입니다. 사막의 색을 연구해가지고 군복도 그 지형에 적응을 해서 똑같이 보여야 완전하게 위장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거를 체계를 세운 분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무공훈장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제가 무공훈장을 받은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게 파버 비렌의 조화론들입니다. 그리고 좀 오해가 있는 게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파버 비렌의 색채 연구예요.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숫자가 써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맥스웰이 말했던 회전 혼색에 의한 배색 비율입니다. 네, 배색 비율이에요. 회전 혼색에 의한. 그러니까 뭐예요? 물감의 특성이나 이런 게 다 배제된 겁니다. 물감의 특성까지 가면 수채화 물감을 섞었냐, 포스타 물감을 섞었냐, 아니면 그 안료를 섞었냐, 도료를 섞었냐, 복잡합니다. 그죠? 유성이냐, 수성이냐에 따라 막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회전 혼색은 그런 그 물리적인, 화학적인 영향을 다 버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정량에 의한 것만 섞는데 파버 비렌은 요 색삼각형을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틴트, 컬러, 쉐이드, 그레이, 블랙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로 톤까지 섞어서. 그래갖고 7개의 톤을 만들었고 이 직선상의 색은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화이트, 컬러, 블랙도 좋아한다. 이 삼각형 안에 있는 건 다 좋아한다. 아니요. 파버 비렌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선상에 있는 색은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고 파버 비렌의 총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선상에 있는 색은 좋아한다. 꺾게 하거나 점 찍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색채 컨설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까 왜 군복도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다가 해서 듀폰 같은 데다가 이 색을 쓰면 어떤 느낌을 주고 정식으로 색채 용역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으로 물감 개발해달라는 게 아니고 배색, 색채 마케팅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처음으로 이게 사무실을 처음에 뉴욕에 열었던 그 사무실 임대 계약서입니다. 파버 비렌 앤 컴퍼니입니다. 회사 이름이. 예. 그리고 나서 칸딘스키의 이론과 대입해갖고 바로 제가 색채 심리 때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빨강은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은 주황색이다. 거꾸로 된 삼각형은 노란색이다. 이거를 체계를 잡아갖고 칸딘스키의 이론을 더 발전시킨 것도 바로 이분입니다. 파버 비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책은요. 제가 뉴욕에서 파버 비렌이 지은 그 색채의 상징이라는 책을 직접 구입해서 만든 겁니다. 이 책도 비행기를 놓쳐갖고요. 그 뭐 하나 기념품 살 거 없나 5시간을 헤매야 되니까 뉴욕에 헌책방이 있길래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유레카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엔 제가 색채를 할 때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 책이 제 연구에 그렇게 큰 도움을 줄지를 누가 알았어요. 그때는 비행기 놓쳐갖고 화가 났지만 이거를 나중에 발견하고는 야 이거야말로 좀 우스갯소리로 하늘의 뜻이다. 비행기를 놓치고 무는 배가 색채를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중에 위안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1차 제가 색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